기미론과 느낌의 신경과학을 강의할 약선당 한의원 원장 이학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기미론은 한약 사용하는데 아주 중요하죠. 맛이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 요즘 양의학 효능이나 성분론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, 한약은 맛으로부터 시작된 학문이죠. 한약이라고 하는 게 맛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내기 시작하면서 한약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. 그 이야기를 신동 씨가 맛을 봐서 구분을 해놨다,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기미론에서 그 맛들이 우리 신경을 어떻게 자극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신경학을 아는 거예요. 그 맛이라는 건 어차피 신경과 감각이니까 신경 쪽을 들여다보면 맛에 의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맛에 의해서 이렇게 다루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. 단맛을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한다. 쓴맛을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한다. 이런 걸 통해서 한약들 본초의 효능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. 그 얘기를 신경학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좁아져가지고 제가 신경과학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의 신경학에서 바라보면 기미론적인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, 그 얘기고요. 그다음 느낌 문제는 이건 증상 때문에 중요해요. 왜 그러냐면 한의사들이 보통 정보를 캐치하는 방식이 옛날 한의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CT나 MRI, 혈액검사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캐치하는 방법이 대부분 환자의 구술입니다. 그러면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묻어있는 그 사람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, 그 얘기입니다. 그래서 느낌은 아픈 사람이 자기가 느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우리가 아프잖아요. 발이 아프면 아리아리해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욱신욱신해 이렇게 아플 수도 있잖아요. 이게 다 느낌이에요. 느낌. 그러니까 뇌가 만들어낸 상이라는 뜻이에요. 환자가 이야기하는 모든 증상들은 뇌가 만들어낸 상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궤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위궤양이 생긴 그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. 그죠? 환자가 위궤양 때문에 느끼는 모든 느낌을 다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거를 헤쳐보면, 그 느낌을 이렇게 찬찬히 헤쳐보면 그 환자가 이 질환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환자 몸에서 치료하려는 노력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악화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요. 그 속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넘치고 이런 얘기가 환자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캐치하기 위해서 느낌이라고 하는 걸 신경학적으로 좀 이해해둬야 환자 말이 조금 더 귀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신경학을 조금 넓혀서 신경과학이라는 걸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니? 이제 이런 중요하죠. 원장님들은 한의학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요. 제가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이제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맨 먼저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니, 그 얘기예요. 그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생각의 씨앗 이런 걸 가지고 한의학을 풀어보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한 건데 이겁니다.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어떻게 도대체 이해해야 되니, 그거죠. 제일 먼저 생각한 게, 나는 이 그림이 항상 가깝잖아요, 내 생각은. 그죠? 항상 보았던 거고 익숙하고. 근데 이 그림은 익숙하지가 않아. 이게 왜 그러냐 이거지. 근데 어느 날 알았죠. 내가 이거에 세뇌되어 있는 거지. 애초에 나는 이걸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인 거야. 근데 이놈으로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어. 그게 나였어요. 바뀌질 않는 거예요, 내가. 그럼 이놈을 이렇게 해석해 드려야만 나는 한의학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알아놓고 이놈을 이렇게 흡수해 드리자가 내 생각이에요. 그래서 해부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열심히 하면 여기에 이야기가 들어있어요.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, 여기 써놨죠? 읽어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
서술적 해부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. 이건. 서술적이다. 왜 그러냐면 얘는 평면적이에요. 이야기가 없어요. 그냥 거기에 폐가 있고 거기에 뼈가 있고 거기에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쪽은. 서술적이지 않아요. 왜 거기에 뼈가 있는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. 그죠? 이쪽 그림에는 야, 왜 갈비뼈가 거기가 있니? 이런 얘기는 없다고. 그런데 이쪽 그림에는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. 왜 목구멍으로부터 우위가 연결되어 있니? 척추로부터 신장이 왜 연결되어 있니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. 이 그림에는.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해부를 해서 본 거를 그대로 그려놓은 형태가 아니라는 뜻이죠. 얘는. 우리 사고가 묻어있는 그림이지. 근데 이게 이쪽 그림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죠. 왜? 우린 이렇게 보고 이걸 실제로 내가 봐도 이렇게 생겼는데 해부학을 이거라고 그려놓으면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? 내가 받아들일 수 있나? 못 받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. 해부학을. 그러니까 서술적 해부학이라는 거는 관찰 이전에 그 육안적으로 관찰한 거를 가지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해부학을 재조립한 거예요. 이 그림이. 이렇게 자세하게 보진 못했지만 눈으로 봤어요. 이렇게 비교 해부학을 하든, 돼지를 잡고 그걸 보든, 개를 잡고 그걸 보든, 하여튼 봤다는 거야. 근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못 봤어. 근데 사람을 치료해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. 이건 알잖아요. 그죠? 그 환자들이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게 거기서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그 이야기를 같이 맞물려서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. 이 그림이. 그래서 얘는 서술적이에요. 사실적이 아니고 서술적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얘가 충분히 훌륭해야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요. 그게 중요해요. 해부학 공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. 내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.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되겠다. 그 다음에 한의학 서적에는 해부학 그림이 없잖아요. 이거밖에. 그러니까 이런 그림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해부학적으로 자세한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 이야기를 다 뭐로 써놨어? 한문으로 다 써놨어요. 그 이야기를. 근데 이 이야기를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지. 없어요. 이 그림 가지고는 못 풀어요. 이 그림이 필요해요. 내 머릿속에 이 그림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한의학의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. 그 내용이 이 그림에 의해서 풀려요. 무슨 얘기를 하는지.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걸 내가 깨달은 거고 그 얘기를 이제 본초를 가지고 해야 돼요. 본초는 다 그런 얘기예요.